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구편 합국의 분석. 이 합을 했는데 해묘미나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이 합이 되었지만 진합이 되었는지 유정한 합이 되었는지 가합이 되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합국의 분석이라 한다 그래요. 자, 여기에서 자, 손가락, 자기 손가락에 왼손이든지 오른손이든지 필자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손가락에 삼라만상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공망을 보는 법과 이 손가락 이 부분에서 이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역시 오행도를 놓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손가락 마디는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죠. 두 개, 세 개, 세 개. 그래서 이 부분이 12개월을 상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디가 3개씩이기 때문에 3, 4, 12 해서 12개월을 상징하고 모든 부분을 여기에서부터 사지에 여기 이 부분을 잊지 마시라 그래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우시라. 그리고 이 자수가 여기로 가도 안 되고 여기로 가도 안 되고 다른 부분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지지가 있어야 할 곳을 반드시 알아라. 왜 그러냐면 내 인체의 모든 질병들을 판단하는 그것이 된다 그래요. 손가락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여기에서 질병을 파악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정미일주다 그러면 이 미토 정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일주다 그러면 갑자가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다 그러면은 갑목에서부터 여기 자에서부터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하면 개까지로 끝난다. 술, 해, 공마. 예를 들어서 뭐 개사 일주에 썼다. 그러면은 사와 에서부터 개수가 끝이기 때문에 개로 끝났다. 그러면 오, 미, 공마. 또는 경인 일주에 썼다. 그러면 경금을 이 자리에다 놓고 경신, 임, 개 하면 오미공마. 또는 기해 일주에 썼다. 그러면 이 기토를 해수다 놓고 무, 기, 경, 신, 임, 개 하면 지인사공마. 이것이 공망 찾는 법이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손등을 보시라 그래요. 손등으로 보면은 손톱 부분이 되겠죠. 엄지손부터 시작해서 외우시라 그래요. 이 부분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이것을 간신, 비폐신 해가지고 외우시라. 간, 손등에 그 부분을 보시라고. 간, 심, 비장, 폐장, 신장. 자, 그 다음에 손바닥을 펴서 안쪽으로 담, 소, 유장, 대장, 방광. 그래서 담소, 유대방, 간신, 비폐신 외우시라. 이건 다 외워야 된다 그래요. 이것을 하는 그것이 뭐냐면
손등으로 보나 손바닥으로 보나 이 인체의 모든 사주의 질병을 또한 여기에서 찾는다 그래요. 질병 찾는 방법이다. 손가락이 이 부분은 미토이죠. 미토가 이 부분이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 오지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모든 부분, 엄지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뭉텅할 수도 있고, 또는 일손일 수도 있고 예술가의 손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여기에서 찾게 된다. 아팠을 때 어디가 아팠는지 그걸 손바닥만 쫙 펴놓고 이 부분을 살피면 어디가 어떻게 아프게 된 것을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자, 인체에서 이 손을 또 쫙 펴고 오른발, 오른손, 머리, 왼손, 왼발, 이 부분에서 내 머리에서 머리 끝 바로 내려온 그 부분부터 경추, 흉추, 요추가 있는데 24절기에 의해서 24마디로 되어 있다. 척추뼈는. 그래서 경추, 흉추, 요추, 이 선골, 미골은 갖다 포함을 안 하는 거죠. 왼발, 왼손, 머리. 그래서 손등과 손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척추가 지금 현재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 이 부분이 아프다 그래요. 이 척추가.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이 손 끝에 이 부분을 침을 놓거나 지압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부드러워진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이 허리가 많이 아프다 했을 때는 이 허리 이 부분이 아프다 그래요. 이 요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많이 주물러 줘라. 그러면 치료가 된다. 양쪽 어깨가 심각하게 결리고 오십견에 의해서 아프다. 그러면은 이 부분 주물러 줘라. 소화가 안 되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또한 주물러 줘라. 이 부분 오른발, 왼발 이 부분에 이거 상징하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발목이 삐끗해서 발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른손에 이 발목 뒤쪽에 보면은 이 오른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침을 놔서 사혈을 시켜줘라. 무릎이 안 좋다면은 손 엄지 매듭 이 부분을 사혈을 또한 시켜줘라. 이러한 식의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생식기, 손등, 미골 이 부분이 있는데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이 부분이 생식기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남자는 전립선 이 부분이 되겠죠. 이 손벽 안쪽에 이 부분을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전립선과 내지는 저기라면 손뼉을 이걸 쳐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내가 지금 현재 또 지금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손바닥에서 있는 간, 담, 신장, 부장, 유장, 신장, 요도, 전립선 내지는 이 모든 부분, 특히 남자나 여자 신장, 방광 내지는 그 소변이 자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여자들도 있죠. 그러면 전립선과 방광, 요도는 손끝이라고 그랬죠. 아까도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손끝을 이렇게 쳐줘라. 이것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손바닥에 모든 육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손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 내 손 안에 모든 그것이 들어있다.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손뼉치기라고 있었죠. 손뼉을 많이 부딪혀서 손뼉치기를 하면 상당히 건강하다.
손등과 손등으로 해서 갖다 손뼉치기를 하시고 손뼉과 손뼉치기를 하시면 몸 전체가 건강해지게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고 혹은 자 스크랩 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크랩을 하시면 되겠다. 즉 네이버 그 카페에서 보고 계시는데 일시중지를 해 놓고 스크랩을 이렇게 해서 하시고 스크랩 한 것을 한 번에 이 부분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또 이 부분 스크랩을 다시 한 번 하고 해서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이 부분을. 그래서 손가락 짚는 법을 공망과 그 부분을 알려드렸고,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해서 보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위치를 기억하면 다른 것을 외울 필요가 없다. 모든 신살들과 이러한 부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아시라. 지인사라망 술해 천문. 그 다음 뭐 자축하 해인하 묘술하 유진하 사신하 오미하. 그러면 육합은 외웠죠. 자축하 해인하 묘술합 유진합 사신합 오미합 자미원진 추고원진. 먼저 이렇게 해서 두 개는 외웠죠. 그 다음에 인미규문살. 이러한 식으로 전체적인 이 과정 충까지도 마찬가지다. 뭐 인신충 또 그 다음에 묘유충 지인술충 반대되는 자기 반대되는 그 부분이 충이 발생이 된다. 그 다음 인사신 삼형이라면 인목과 사화와 신금 삼각형이 그어지겠죠. 축술미 삼형이라면 축토와 술토와 미토가 삼형이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스크랩을 하셔서 보관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아 이렇게 하니까 충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합이구나 이 부분을 이렇게 외우시라. 그러면 충살과 합살과 예를 들어서 해, 묘, 미가 합을 했는데 삼각형이 그어지죠. 인사, 신이 삼각형이 그어지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삼각형을 그어놓고 보면 우주의 구조, 배치 이 부분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마만큼 이 손가락 짚는 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치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라 그래요. 이 손이 무슨 손일까요? 일손에 해당이 되겠다. 약간의 예술성은 좀 부족하다. 참 일 잘하겠죠, 이 손. 예쁘게 생겼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보시라. 봄의 기운, 여름의 기운, 가을의 기운, 겨울의 기운. 엄지는 사계절이라 해서 진술충리 그것을 엄지로 놓고 보고 봄의 기운이 유달리 이지가 발달되어 있으면 봄 기운이 참 유력하고 이 봄 기운이 깨어졌거나 사주에서 목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 되었으면 이 이지에서도 손가락에 문제가 나타난다. 여름에 태어나서 화기가 왕성하다면 또한 이 삼지에서 문제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겨울에 태어났다. 또는 가을에 태어나서 잘 가을 기운이 발달되었다. 그러면 예술가의 성분으로 이 삼지하고 사지가 거의 손가락이 그 길이 이 부분에서 길다. 예술가의 손에 해당이 된다.
또는 어떠한 사람이 겨울에 태어났거나 한여름에 태어났거나 그러면 오지의 형태가 아주 짧거나 또는 아주 길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 과정들이 손가락을 보면은 알 수 있다. 필자와 같은 경우는 상대방 손만 이렇게 내놓고 다른 아무런 진단 안 하고 그래도 손 앞면과 뒷면 이 부분을 살펴서 보면 어떠한 질병이 있고 사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겠다. 이 부분이 짐작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얼굴 관상,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 습관, 이 부분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알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선 응용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요. 이 손가락은.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 합국은 유정한 합, 진합, 가합 세 종류이기 때문에 유정한지 진합인지 가합인지 이것을 분석을 해야 한다. 해자 축월에 수곡을 이루고 임수나 계수가 투출한 경우 진삼합을 인정하는데 이 부분에서 해자축 방합은 축월이라면 방합이 안 돼요. 토기가 되기 때문에 이미 자축 합을 해서 토기 빙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자월이어야 한다. 꼭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해자축월에 수국을 이루고 이 수국을 이루는 것은 해자축은 방합이 되는데 해자축월에 수국을 이루고 축월이면 수국이 안 된다.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꼭 기억을 하시라. 그리고 임수나 계수가 투출한 경우 진삼합을 인정하는데 축월이라면 수국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축월이라면 여기에서 또 다른 진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진 수국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요. 이 부분에 축월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기천간이 없으면 수국을 반대하는 수기천간이 없으면 이것은 가합이다. 유정할 뿐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수국을 반대하는 술토나 미토가 있다면 이것은 가합이다. 술토와 미토가 없고 천간 투출이 없다면 이때는 유정한 합이다. 그리고 술미가 있어서 진술충미가 되었다면 이것은 가합이다. 삼합은 유정한 관계일 뿐으로 가합이라고 본다 그래요. 그러나 술토나 미토가 없고 혹은 무토가 있다 해도 간목이 무토를 제토하거나 경금이 토설생수한다면 삼합을 인정한다. 또한 진월이라면 수기의 대표 천간과 반대 세력의 유무경중 있거나 없거나 있다면 힘의 경중을 살펴야 한다. 토기의 유무경중에 따라서 진합과 가합으로 달라진다. 따라서 수국을 이루는 세력 천간의 유인력을 살펴야 한다. 어떠한 합이든지 해당 월지여야 하고 해당 그 오행을 대표하는 천간이 투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월이 아니라면 다만 유정한 합일 뿐이요 진합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합이든 조건이 이루어져야 진합이 되는데 조건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정과 무정, 힘의 경중을 살펴야 한다. 자진합의 경우에 월지에 따라서 유정과 무정이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 진술충리는 묘고임으로 인묘작용인지 통근초 작용인지 어제
공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묘고 작용인지, 묘지로 작용을 하는지, 고지로 작용하는지 이 부분을 꼭 살펴라. 고지로 작용을 하면 통근처 작용이 되는 것이고, 묘고로 작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진토 대운이 들어왔다. 그리고 자수가 있다. 그러면 자진 합수에서 수기로 진토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수가 자진 합으로 해서 자수가 묶여버린다. 왜냐하면 진토가 진월이기 때문에 묘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또한 이 진토를 판단할 때 상자 천간에 따라서 진토의 성분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임진과 병진의 진토는, 자, 이 부분 가령 진토가 대운에서나 원국에 있어도 임진이라면 이미 이 진토는 임수의 통근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난하지만, 이 병진, 자, 여기에서는 이 진토가 임수가 위에 앉아서 물먹은 땅이다. 병진이라면 이 병화 태양으로 말미암아 진토가 꼬독꼬독하니 다 마른 땅이다. 무진이라면 이 무토의 영향 하에서 무토 태산의 진토이기 때문에 태산의 권유를 갖추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한 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토도 상당히 마른 땅, 꼬독꼬독한 땅이다. 그러면 병진으로 왔거나 무진으로 왔다면 신자진, 수국이 안 된다. 해수나 자월에 임수가 수출이 되었다고 해도 수국은 될 수가 없다. 단지 유정할 뿐이다. 다만 이 진토가 왔는데 임진, 경진 또는 갑진 이렇게 왔을 때는 삼합이 인정이 된다 그래요. 진토를 판단할 때 상자 천간에 따라서 진토의 성분은 달라진다. 어떠한 지지든지 상자 천간에 의해서 그 성분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상자 천간도 달라지고 지지도 달라진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어떠한 여자가, 부부가 남녀를 부부라고 그러죠. 결혼한 남녀를.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부부가 아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를 있다고 치고, 여자도 10대에서 70대까지 있다고 치면 70과 70, 60과 60 또는 50과 50 등등 이렇게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60과 10대 이 부분은 조건이 안 맞죠. 70대와 10대 이것도 조건이 안 맞죠. 조건이 맞아야 합의되고, 조건이 맞아야 부부가 되고, 조건이 맞아야 삼합, 방합, 육합이 될 수가 있다. 조건이 맞지 않는 그것은 단지 남녀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합은 되어 있을지언정, 이 합은 뭐냐면 집의 지붕 속에, 석가래 속에 한 울타리 속에 있는 것이 합이고, 이 합에서 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을 합궁이라고 그러는데, 집 안에서 여자, 남자, 성기에 의해서 딱 연결이 된 상태, 이것이 성기다 그래요. 자,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입과 입이
무언가의 이것에 의해서 연결이 되었죠. 이 연결된 성분, 이것이 생식기이고 성기이다. 바로 이러한 얘기예요. 이 연결된 끈이 없으면 합이 아니다. 합궁이 아니다. 합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합궁까지의 과정, 합궁이 되면 진합이 되는 것이고, 합만 되었을 뿐이지 궁으로 가지 못하면 유정한 합, 가합일 뿐이다. 가합은 10대와 60대가 만나고 10대와 40대가 만나고, 이것이 가합이다. 이제 합의 성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합에는 유정과 무정, 힘의 경중을 살펴야 하는데, 자진합의 경우에 월지에 따라 유정과 무정이 달라지는데 모든 삼합과 육합이 이러하다 그래요. 특히 진술충미는 묘고이므로 인묘작용인지 통근처작용인지를 살펴야 하고, 가령 진토를 판단할 때 상자천간에 따라서 진토의 성분은 모두 달라진다. 그러므로 임진과 병진의 진토는 물을 많이 머금은 흙과 마른 흙으로 차이가 있게 된다. 신진합은 수기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가령 지인신의 지지 진토와 지지 신금에 임수가 자했다면, 즉 임진 임신이었다면 수국에 동화되었다고 본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사주 명식 원국에 진토와 신금이 있는데, 진토는 임진으로 왔고 신금은 임신으로 왔다면, 임수의 끌어옴의 법칙에 의해서 자수를 불러오는 성분으로 작용을 한다. 꼭 이 부분을 살피시라. 그래서 신자진을 이루는데 이것은 귀신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수가 들어옴을 상징한다. 그래,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죠. 인연법에서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건 이 자수에 해당하는 생년지, 띠가 인연이 된다. 그러나 이때 병화나 무토가 신금이나 진토에 좌했다면 수국이 될 확률이 매우 약하고 될 수도 없다 그래. 이 부분은 진토는 묘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더욱 크고, 신자 반합은 80%의 합으로 보지만 이 또한 상자 천간에 의해서 임신과 임자라고 했을 때 90% 수기가 된다고 판단하고, 이처럼 여기에서는 신자진을 이야기를 했지만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모든 부분들을 이 신자진 이 부분과 같이 판단을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토가 또는 무신일 수도 있고 무진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상태로 좌했다면 이것은 정한 합일 뿐이다 그래요. 그리고 경금이나 간목이 없다면 신자 합수를 거역함으로 순일하지 않다. 간지는 동체이므로 천간지지를 따로 나누어 본다면 간명의 핵심을 놓치게 될 것이다. 오늘은 합이 진합이 될 것인지 유정한 합이 될 것인지 가합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셨다 그래요. 이 부분은 꼭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신자진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해묘미다. 그러면 해묘미 위에 깔고 앉는 그 천간에 의한 것과 해당 왕지가 있어야 하고, 그 왕지를 대표하는 천간이 있어야만이
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